네, 저는 메이저 수학학원 원장 홍인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그 작년에 온라인 설명회 이후로 이제 오프라인 설명하니까 자주 뵙는 분들은 많이 얼굴을 익숙한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네,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는 경향이 좀 있어가지고 좀 걱정되는 게 있어요. 네, 오늘 이제 그 선택 과목이나 뭐 수시 선택 과목에 대해서 이제 고민이 좀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제 개괄적으로 어떤 건지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고 좀 이따 저희 김찬혁 부원장님께서 이제 수학, 그 다음에 뭐 영어는 얘기할 게 없으니까 국어도 좀 얘기하시고 과탐, 사탐의 이제 선택 과목이 어떻게 되고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중요한 건 사실은 선택 과목을 듣고 나서 중요한 거는 지금 중학생인 저희 아이가 이제 어떻게 준비하느냐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얘기를 아마 오늘 드릴 건데, 요게 사실은 이제 어제 6월 모평이 있었어요. 고3이. 그러고 나서 이제 저희가 바로 이 설명을 하는 건데, 6월 모평하고 9월 모평하고 수능하고 이제 계속 이런 자리를 좀 마련할까 해요. 계속 트렌드가 바뀌고 있고, 저희도 예측 불가능한 게 있어가지고, 최대한 신속하게 변화된 걸 알려드리긴 하지만, 계속 변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저희가 인지하고 있어가지고, 네, 그런 거를 좀 말씀드릴 거고요. 일단은 어제 6월 모평은 지금 고3 학부모가 안 계실 수도 있는데 6월 모평은 좀 어려웠어요. 전반적으로 어려웠고 저번에 제가 3월인가 4월에 설명회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원수 공통과목이 엄청나게 어렵게 나왔어요. 꽤 어렵게 나오고 도리어 미적이나 기하는 거의 약간 변별력이 없다 싶을 정도로 쉽게 나왔어요. 특히나 미적분 같은 경우는. 이게 약간 추세가 되는 것 같긴 해요. 고2도 시험을 봤어요. 고2는, 어제는 이제 고3이랑 고1이 같이 봤고, 코로나 때문에 고2가 하루 전날 봤는데, 고2 수학도 어려웠어요. 예, 고2 수학도 어려워서, 수원 같은 게 굉장히 어렵게 나왔고, 혹시 집에 이제 고1이나 고2 학생이 집에 계신데, 이번에 수능을 보고 나서, 1등급 컷을 봤더니, 우리 아이는 1등급이 나왔다. 좋아하실 수 있는데 너무 좋아하시는 거는 좀 그런 게 저는 뭐 솔직한 게 다 말씀드리니까 고1, 고2 수학 컷은 서울 애들이 안 봤어요 이번에. 그래서 그 컷이 정확한 건 아니다 라는 사실을. 왜냐하면 저희 반 고2가 다 1등급이에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죠? 제가 그럴 리가 없는데 왜 다 1등급인가 싶었는데 서울 애들이 안 봐서 그런 거니까 좀 보정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말씀드리면 미적분이나 기하가 우려랑 달리 굉장히 쉽게 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선택에 있어서 참 도리어 약간 더 어려움이 좀 가중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적이랑 기하를 작년부터 제가 상담을 많이 드리면 선택하는 기준은 이렇거든요. 기하에 비해서 미적은 공부하는데 한 5배 정도 양이 들어가요. 양 자체는 한 3배 정도 되는데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올라가려면 5배 정도 돼야 돼요. 물론 미적이 아주 쉽게 나온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수능 시험장에 들어가는 학생이 예전에 미적분 기출문제가 있는데 그걸 안 풀어볼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쉽게 들어가도록. 그래서 그거를 다 풀어보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기하는 원래 양이 작아요. 수능 시험 범위로 들어간 지가 얼마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래 양이 작은 데다가 실제 어렵게 나오는 공간 벡터나 이런 게 다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양이 되게 작죠. 그래서 처음 말씀드리면 기하랑 미적분을 보면 미적이 공부하는데 한 5배 정도 걸린다. 아이들이 훨씬 힘들어해요. 두 번째는 이제 그런 게 있죠. 대신에 이제 장점이 있어요, 미적분은. 미적분은 나올 문제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적분 선택 과목 문제 나오는 것들도 다 예전에 기출문제의 아류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3들이 기출문제라고 모아놓은 자이나 마프를 정상적으로 소화한 학생이면 사실은 특별하게 예측 불허의 새로운 문제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아이들 있잖아요. 여자애들이 보통 그런 경우가 많은데 선생님 말씀 잘 듣고 내가 예측된 안에서 문제를 풀던 걸 있으면 잘 푸는데 모르는 게 나오면 확 당황한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 열심히 하는 애들은 차라리 미적을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기하는 왜 그러냐면 아직까지 문제가 안 나왔기 때문에 새로운 문제가 계속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기하는 그래서 여자애들이 저희 반도 기하 택한 여자애가 있는데 되게 당황을 하고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기하는 예측 불가하지만 미적은 예측 가능하다. 대신에 예측 가능한 걸 하기 위해선 굉장히 많은 공수가 들어가고 시간을 보내야 된다. 이게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고 올해도 말씀드린 건데 추가로 하나 더 알아두시면 좋아요. 이거는 저희가 지난달에 이제 일반고 가이드 설명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지속적으로 할 건데 거기서 그때 설명드렸던 편제표 있잖아요. 이게 편제표가 되게 중요한 게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고3이 미적 선택 비율이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그 많은 것 중에 가장 큰 원인은 미적분을 고3 때 내신으로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왜 힘드냐면 기하를 선택한 나는 고3 때 기하 공부만 수능을 하고 싶은데 미적분 내신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적분 내신을 봐야 되는데 물론 그게 수능 특강에서 계속 나오긴 하지만 수능 특강 문제가 물론 조금 쉽지만 그걸 하기 위해서 미적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스트레스인 거예요. 그러면 아예 깔끔하게 미적을 택하고 2학년 때 기하 있는 학교를 가면 기하를 절대평가로 대충 보내고 미적을 그냥 내신과 수능을 같이 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선택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편제표가 매년 변하고 있고 학교들도 계속 그거에 따라서 바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현재 고3 학생은 이과 학생이 확통 내신을 봐야 돼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것 때문에 저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데 그래서 하도 항의가 들어가니까 학생은 확통 그걸 없앴어요. 고3이 보는 거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편제표는 학교 홈페이지에 계속 올라오고 학교 알림이 올라오는데 그거를 전화해서 계속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 편제표도 보는 게 그냥 단순 편제표가 아니라 예를 들면 영덕 같은 경우는 미적분을 택하면 미적분학 1까지는 같이 들어야 되는 그러니까 그게 연계가 묶여있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제가 이제 고등 일반고 가이드를 2학기 가서 한 번 더 할 거예요. 그때 가서 바뀐 거 가지고 말씀을 드릴 건데 그래서 그거를 굉장히 면밀하게 해서 선택을 하셔야 돼요. 수학을.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예전에 설명할 때 말씀드린 게 3월에 미적을 담아진 아이랑 기하 담아진 아이가 표준 점수가 미적이 한 7점 높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하 택한 학부모님들한테 미적으로 바꿔야 되는 전화를 엄청 많이 받았어요. 바꾼 애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냥 가기도 하는데 4월 그때 결과가 나왔는데 4월은 표준 점수 차이가 1점밖에 안 났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어제 미적분 제가 문제를 봤는데 너무 쉬워서 아마 표점 차이가 기하가 높거나 안 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긴즉슨 미적을 다 같이 달려가서 봐도 기하를 담았거나 기하를 잘하는 학생이 절대 손해를 보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잘 보면 손해보지 않아요. 잘 보는 게 어렵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제 얘기는 5배의 미적을 하느니 그 기하를 선택하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측불허의 문제가 나왔을 때 힘들어하는 학생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좀 생각해 볼 만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엉덩이 붙이고 오랫동안 계산 잘하는 애는 미적을 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이제 나중에 또 김찬수 이제 원장님 말씀을 드릴 테고 문과 지망하시는 학생분들도 있으실 텐데 진짜 힘든 세상이 됐어요. 그 제가 3월, 4월에 1등급 4% 안에서 4%를 전체 100으로 보면 그 안에 문과생은 6%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다 이과생. 이과는 등급이 다 올라갔어요. 보니까 공통으로 해서 모수가 커졌잖아요. 옛날엔 나 20만 명 중에서 몇 등이었는데 지금 40만 명 중에 몇 명이니까 등급컷이 다 이과는 한두 개씩 올라갔는데 문과는 지금 다 떨어지고 있죠. 물론 이런 보정을 해줄 거라고 믿어요. 믿긴 한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일단 수원수투가 굉장히 어렵게 나오잖아요. 수원수투는 사실 문과도 다 같이 공부하죠. 그래서 여기 지금 중등학 부모님도 계시고 고1학 부모님도 계시는데 수학을 참 안타깝게 정말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을 때 예전에 수능은 진짜 센 비도 안 되는 정도 이 문제에다가 이렇게 2문제 정도 나왔었어요. 킬러. 이건 다 버렸죠. 이거 버려도 92점 받으면 뭐 연고대까지 갈 수 있었어요. 하나 맞추면 서울대 가고. 그리고 평가원의 원래 목표가 1등급 92점이에요. 대놓고 얘기해요. 92점 목표거든요. 그래서 92점을 목표로 하는데 어제 시험 봤는데 어제 지금 컷이 84 얘기가 나오잖아요. 84면 아마 제 생각에 9월에 조금 쉽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91을 맞추려고 노력을 할 건데 문제는 요새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여기가 이렇게 어렵게 나오고 요 쉬운 게 이렇게 떨어졌는데 문제는 여전히 이거는 우리 아이들이 못 푼다는 거죠. 어려워요. 근데 여기도 어렵다는 거죠. 이 어려운 부분이 생각외로 굉장히 어렵고 더 중요한 거는 수원의 상학함수라던가 하는 부분이 수능 시험범위 안 들어갔다 새로 나왔는데 평가원의 교수님들은 이게 수능에 들어가든지 안 들어가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신유형을 계속 쏟아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유형에 약한 아이들이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어요. 고3도 그렇고 고2도 그렇고. 그러니까 저희들도 처음 보는 유형의 문제들을 만나고 있어요. 저희도 되게 당황스러운데 저희도 지금 강사들이 얘기하는 것들도 이게 문제 난이도가 어려운 건지 우리가 처음 봐서 낯선 건지 저희도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럼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수학을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된다라는 게 일단 뭐 뒤에 또 9월 모평을 보고 나서 하면 제가 또 말씀을 드릴 거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수원수도 굉장히 많이 해야 되고 기하랑 미적의 선택에 표준 점수에 대한 유불리는 없고 본인의 성향과 양과 학교 편제나 이런 걸로 선택을 하시면 된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수학은 과학 같은 경우는 과학은 요즘 트렌드를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생물을 한 60%, 70% 선택해요. 지구과학도 한 60%, 70% 선택하는데 지구과학 열풍이었죠. 2016년도 아직 저도 기억해요. 2016년도 이전에는 지구과학 선택하는 애 없었어요. 거의 뭐 화생, 물화 이렇게 선택했었는데 2016년이었나? 그 해 갑자기 지구과학 열풍이 불었어요. 고3 애들이. 그래가지고 낙생 같은 경우에 있던
그 물리반에 있던 애들 한 40명 중에서 5명 빼고 다 1년 안에 다 지구과학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막 3월 볼 때, 6월 볼 때, 9월 볼 때 지구과학으로 쏙쏙쏙쏙 쏠렸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지구과학이 쉽다는 거였죠. 지구과학 그냥 외우면 돼. 지구과학은 과탐이 아니라 사탐이야. 이런 얘기가 돌면서 다들 지구과학을 택했어요. 그래서 지구과학이 지금도 66%, 70%를 하고 있는데 지구과학이 지금 준 이유는 뭐냐면 지구과학이 너무 물리다 보니까 변별력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쪼잔하고 지엽적으로 내기 시작했어요. G2나 G1이. 저희 반에 G2 택했다가 그 쪼잔한 거에 당해가지고 의대 소시를 못 맞춰서 재수한 애가 있어요. 그 정도로 지구과학이 진짜 더럽게 내요. 근데도 지구과학을 택하긴 많이 해요. 이유는 쉬우니까. 그냥 외우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지구과학을 가장 많이 택하는 이유고 뭐 어머님들 생각하시기에 뭐 이과 애들도 과탐 하나 사탐 하나 선택해도 돼라고 생각해서 택할 것 같지만 그건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 이과를 가는 애들 중에서는 대부분 그런 애들이 많거든요. 난 암기가 싫어. 뭐 이런 애들 많잖아요. 사탐이 너무 싫어. 그래서 결국은 작년에 수능 때 비율이나 올해 3월, 4월 애들 지원한 걸 보면 과탐이랑 사탐을 동시에 보는 애는 거의 없었다. 그러니까 과탐 두 개를 이과 애들은 택하는데 지구과학 인기가 좀 줄어들고 있고 생물은 여전히 인기고 물리랑 화학은 한 25%, 30% 이렇게 택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지금 중3, 중2 만약에 중학교 학부모님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말씀을 드리면 지구과학은 중학교 때 미리 하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여력이 되시면 물화생 중에 하나나 두 개, 물원, 화원, 세원 중에 뭐 인강을 듣던 학원 강의를 듣던 그걸 좀 마스터까지는 아니더라도 많이 들어놓길 바라시는데 선택 기준은 그래요. 화학은 그 잔계산 약한 애들이 있죠. 숫자 더하는 거 잘 틀리고 그 다음 숫자 소수점 계산이라 이런 거 틀린 애들 걔네들은 화학 택하면 다 틀려요. 앞에 화학 식량 계산할 때. 그래서 저도 그래요. 제가 그래서 화학 되게 싫어하거든요. 화학은 진짜 그 화학 식량 하는 계산을 다 틀리기 때문에 계산 복잡하면 시간도 되게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계산 약하다. 화학은 피하시는 게 좋고 물리는 뭐 제가 안 해도 애들이 얘기할 거예요. 물리는 근원적으로 물리에 공포증인 애들이 있어요. 싫어하고. 그 앞에서 얘기하는 걸 알아듣지만 본인적으로 모르는 애들. 그래서 그런 애들은 물리를 피하고 기본적으로 생물은 많이들 택하는데 생물도 이제 유전학이나 분정생물은 못하면 좀 힘들어하기 때문에 그런 성향을 보고 택하시는데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일단 생원 강의를 좀 들으시고 그 다음에 물리나 화학 중에는 개인 성향에 따라서 그래서 한 2과목 정도를 그 물원, 생원, 화원 정도를 듣고 가면 고등학교 가서 공통과학 할 때도 편하고 내신 할 때도 편하고 수능에도 도움이 돼요. 그래서 그거는 시간이 나시면 보통은 이제 방학 때나 주말반 애들 자는 시간 있잖아요. 아침에 그냥 깨워서 보내면 그냥 집어넣으면 되는 시간 있잖아요. 어차피 자는 시간 그때 깨워서 그냥 학원에서 듣게 한다던가 뭐 본인이 굉장히 의지력이 높으면 인강을 보더라도 과탐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 지구과학은 나중에 택하더라도 미리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건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인강 듣던지 학교 내신 하고 나서도 충분해요. 그러니까 생원 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물리를 특별히 좋아하고 수학을 좋아하는 아이는 물원을 해도 돼요. 예, 근데 일단 생원, 그 다음에 보통 화원 이렇게 보통 준비를 한다는 거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구과학 인기는 좀 줄고 있다. 여전히 생물이 제일 강세다. 라는 사실을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아까 얘기한 편제표랑 관련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과학이 나 너무 싫어. 근데 중앙 가면 과학만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수능 이거 보는데 내신 안 할 수는 없으면 가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굉장히 스트레스라는 거죠. 사탐은 사실은 뭐 말씀드릴 게 없어요. 왜냐하면 사탐은 중학교 때 준비할 필요 없어요. 준비하는 거 아닙니다. 학원 다니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탐은 사회문화랑 생일이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죠.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그거는 첫 번째는 그거예요. 대세를 따라야지. 어쨌든 남들이 틀리고 맞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애들한테 문과 애들 중에서 네가 특별히 지리를 너무 좋아하거나 아니면 네가 진짜 역사 덕후라서 뭐 한국사를 주주도 깨고 있어. 아니면 저는 무조건 거의 강제로 사문이랑 생윤을 시켜요. 저는. 이유는 뭐냐면 사문생윤 뭐 이게 어렵다 안 하다 이런 걸 다 떠나서 사문생윤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한 번 공부해놓고 점수가 올라가면 한 2달 쉬다가 가서 시험 봐도 점수 똑같이 나와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고3 때 그 내신 보고 돌아오고 그 다음에 방학 때 자기소개서 쓰고 면접 준비하고 돌아오잖아요. 그럼 사탐 학원 다녔던 거 다 까먹을 거 아니에요. 특히나 국사나 한국지리에서 인강 듣고 잘 외워가지고 잘 풀던 애들이 다 까먹어요. 근데 사문생윤은 특히 사문은 이렇게 외우는 과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게 유지가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 공수 차이가 굉장히 커요. 다시 외우지 않아도 사탐 점수가 유지되는 거. 그래서 사문생윤을 추천을 드리는데 그거는 중학교 때는 신경 쓸 필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제 말이 좀 길어졌는데 국어만 하나 말씀드리면 언어와 매체랑 화작 있죠.
모든 학원가에서 언어와 매체를 하라고 해요. 그죠? 국어에서 학원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언어와 매체.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언어와 매체는 학원에서 강의를 들어야 되고 화작은 안 들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언어와 매체는 그냥 공부하면 맞을 수 있어. 화작은 어차피 시간이 오래 걸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좀 생각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부하면 다 맞죠. 근데 공부를 안 한다니까요, 애들이. 그리고 좀 있으면 까먹고.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화작을 하는 게 언어 문제를 풀 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 한. 그리고 극상위권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냥 상위권 말고 초극상위권 같은 경우는 특히나 화작하는 애들이 좀 많아요. 이유는 뭐냐면 제 얘기를 들으면 제가 만약 공부하면 화작을 택할 건데 이유는 뭐냐면 저 같은 경우 수능을 보러 가거나 공부를 할 때 내가 그 범위에 나오는 모든 거를 다 알고 가야 되는데 하나라도 모르고 가면 들어갈 수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저 같은 성격은. 근데 이제 언어와 매체 그 문법 같은 경우는 사실은 고등학교 과정 이만큼 있고 대학 과정 이만큼 있지만 시험 문제를 여기서 낼 수 있잖아요. 뭐 모의고사에서도. 그래서 본인이 통제가 안 돼요. 전체 범위가. 그래서 언매를 택하지 않는 애들도 있다는 거. 그런 거 좀 알아두시고. 근데 뭐 나는 문법이 너무 편해. 뭐 이런 애들은 택하는데 제 생각에는 특별히 뭐 이렇게 아주 문법에 열광하지 않는 한 화작을 선택하시는 것도 비율 자체는 화작 대 원매가 지금 3대1 정도로 해서 택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고3은.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네. 제가 너무 길게 얘기해서. 네. 저는 여기까지 얘기하고, 이제 자세한 얘기는 그 뒤에 김찬혁 본부님이 말씀해 주겠습니다. 네. 없는데? 풍성이 다 있는데? 네. 잘하게 해가지고. 다시 강조해서 얘기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수능 선택 과목 가이드라는 주제로 이번 설명회를 진행하게 된 김찬혁 원장입니다. 네, 앞에서 홍희철 원장님이 많은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과 좀 중복될 수도 있고 그런데 뭐 제 나름대로의 시각으로 한번 저도 다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제 그제에서 고1, 2, 3 이제 모의고사가 있었는데 학생들이 많이 물어보는 거는 모의고사 준비 어떻게 해야 돼요? 모의고사 중요해요?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물어보죠. 고3 같은 경우는 진짜 너무 중요해요. 고3은 평가원이 낸 이번 수능으로 내는 첫 시험이기 때문에 고3은 뭐 여기에 목숨 걸고 모든 거 다 분석해서 완벽하게 알아야 되고요. 고1, 고2는 솔직히 중요하지 않아요. 시험 범위도 안 맞고 선택 과목도 내가 선택도 제대로 안 되고 뭐 특히 고1 같은 경우는 지금 기말고사 시험 범위랑 모의고사 시험 범위가 맞지도 않고 고2 같은 경우도 그렇고 대신 뭐 국어 영어는 뭐 어찌 보면 시험 범위가 없다라고도 할 수 있으니까 국어 영어는 조금 신경을 써서 수능이랑 똑같다고 생각하고 보면 되는데 뭐 수학, 사탐, 과탐 뭐 지금은 통합사회 통합과학으로 볼 텐데 뭐 그런 과목들에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돼요. 뭐 지금은 성적이 어떻게 나왔고 잘 받고 못 받고 이런 건 중요하지 않고 단지 내가 정해진 시간 동안 뭐 수학 같은 건 100분 동안 집중해서 시험을 봤는지 열심히 제대로 시험을 봤는지 뭐 이 정도만 신경 쓰시면 되고 고1, 고2 뭐 지금 성적, 시험범 이런 것들로 그렇게 신경 쓰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수능 체계가 바뀌어서 평가원이 첫 시험을 냈는데 평가원은 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시험을 낼 것인가? 뭐 평가원에 이제 문제 출제하시는 분들이 대학교 교수님들이시고 그러지만 누구보다 수능 전문가세요. 여기랑 동떨어진 완전 다른 세계 이상한 분들이 아니라 밥 먹고 수능 공부만 하는 밥 먹고 이거 준비만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학원 선생님들이나 학교 선생님들이나 다 이렇게 평가원은 신이다. 신이라고 생각하고 그의 뜻에 우리가 맞춰서 따라갈 뿐이다. 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내는지 우리는 그걸 따라가는데 초점을 맞춰서 그 사람들의 의도를 파악하라고 분석을 해야 된다라고 저희가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평가원에서 이번 낸 의도는 제 생각에는 선택 과목의 유불리를 좀 없애고 싶었다. 뭐 유형 하나하나 문제별로 뭐 이게 신유형을 내고 뭐 새로운 유형을 내고 싶다. 이런 것은 이제 조금 부차적인 이야기고 그건 문제 분석 끝나고 9월까지 가서 할 이야기고 평가원이 수능 체계를 굳이 바꾼 이유는 선택 과목별로 유불리 차이가 너무 많이 났기 때문에 특히 탐구 영역이죠. 거기서 너무 많이 났기 때문에 그거에 좀 편차를 줄이고 싶다. 그냥 공부 잘하는 애들이 시험을 잘 보는 걸 원하지, 그러니까 점수를 잘 받길 원하지, 선택 과목 잘 선택해가지고 시험을 잘 보는, 뭐 대학 가는데 유리한 그런 걸 전혀 원하지 않아요. 당연히 그 출제위원들은. 그래서 그거에 좀 유불리를 없애고 싶어서 수능 체제를 바꿨다. 그래가지고 뭐 국어, 수학도 선택을 가능해지고, 뭐 탐구도 극단적으로 사회 하나, 과학 하나 선택할 수도 있고, 뭐 확통의 과학, 뭐 확통의 사탐 하나, 과탐 하나 등등등 정말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됐어요.
그것 때문에 이 체계가 바뀌고 나서 뭐 네이버 블로그나 유튜브나 정말 수없이 많은 블로그 글, 유튜브 강의들, 뭐 영상들 진짜 많이 올라왔어요. 뭐 한번 그냥 선택 과목이라고 검색만 해보셔도 되고 수천 개가 올라와 있는데, 이제 제가 대학 다니면서 봤던 선형대 수학이라는 책에 이런 말로 교수님이 머릿말을 시작하셨거든요. 현재 이 지구상에는 1000종 이상의 선형대 수학 교재가 존재할 거다. 근데 내가 여기에다가 또 하나의 교재를 쓰기 위해서는 나만의 자기 합리화가 필요하다라는 머릿말이 있어요. 그 공부 안 하는 애들이 보통 머릿말 같은 거부터 잘 읽잖아요. 제가 대학교 때 좀 공부를 안 해가지고 그런 거에 꽂혀가지고 그런 걸 잘 읽었거든요. 저도 이번 설명을 준비하면서 되게 그랬어요. 그렇게 많은 블로그 글이 있고 강의가 있고 그런데 내가 여기다가 왜 설명회를 따로 해야 되지? 내가 무엇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 설명회를 듣고 무엇을 얻어갔으면 좋겠는지 이거에 대해 되게 고민을 맞춰서 설명회를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그런 수많은 것들을 보면 되게 좋아요. 이론적으로 이게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해서 점수를 어떻게 내고 다 좋아요. 그런 이론은 거기서 보시면 돼요. 여기 지금 수학 공부 뭐 통계식 보러 오신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건 거기서 보시면 되고요. 근데 그런 것들의 좀 약간 문제점은 약간 모르는 사람들한테 하는 거잖아요. 모두 그냥 불특정 누구에게나 들을 수 있는 그런 걸 하다 보니까 확답을 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뭐 선택하세요라고 말도 안 하고요. 그 다음에 뭐를 선택하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하는 사람들은 보통 학원 선생님들이겠죠.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국어 같은 경우는 엄매하세요. 왜? 화작은 수업 안 듣고 엄매는 수업 들을 거니까 내 밥벌이에 도움이 돼야 되니까. 수학 같은 경우는 오히려 잘하는 거 하세요 내지는 좋아하는 거 하세요라고요. 왜? 수학은 전부 다 강의 듣고 뭐라도 다 들어야 되거든요. 내가 강의를 3개를 열었는데 내가 미적분하라고 해서 기하를 아무도 선택하지 않으면 기하 강의가 돈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문제가 있고, 사탐 과탐은 더 심하겠죠. 내가 수업하는 강의를 들으라고 할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런 것 때문에 좀 그래요. 제가 열심히 저도 이제 설명회 준비하려고 잘 찾아보고 준비를 했는데 그런 것들이 좀 한계가 있다. 그럼 나는 뭐가 다르냐? 저는 강의식이 아니잖아요. 자기주도잖아요. 애들이 하는 거 그냥 제가 알려주면 되고 애들이 선행하자는 거 하면 되고 제가 뭘 따로 미적분 강의를 하는 것도 아니고 기하 강의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중립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래서 애들이 그냥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다는 거지 이 과목을 택해서 잘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원리를 가지고 제가 그냥 이런 과목을 하세요라고 좀 약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야 어느 정도 기준이 생기실 거고 오히려 그렇게 들어야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우리 애는 그런 것 같지 않은데 이래서 우리 애는 다르게 선택해도 될까요? 뭐 이런 식의 이제 좀 의견이 오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원리를 아주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고 어떤 과목을 하면 좋은지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과탐, 사탐, 그 다음에 과탐, 사탐과 국어, 수학의 차이, 그 다음에 수학, 국어, 그래서 뭘 선택할 건지,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내신 과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표현 과탐 선택 과목 응시자수 표입니다. 몽땅 다 숫자예요. 별로 좋아하시지 않으시겠지만 잠깐 한번 표의 숫자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게 대체 무슨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한 10초 정도 한번 표 보시고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을까요? 네. 먼저 2021 수능 응시자 수랑 2022년 3월 모의고사 응시자 수입니다.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을지 모르겠는데 먼저 제 생각에 처음 느끼실 건 2002년 3월에는 물리화학, 생물, 지구과학 2가 없었구나. 즉 시험 범위가 안 맞는구나. 그럼 나 원래 2 선택하려고 그랬는데 2가 시험을 볼 수가 없네? 그럼 아무거나 선택하겠죠. 그리고 찍고 자겠죠. 그런 류의 좀 그런 식의 선택 과목이 없다는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2021 수능의 과탐 응시자 수가 18만 8천 명 정도인데 수학 과형 응시자 수가 14만 명 정도입니다. 나머지 어디 있을까요? 도망갔다는 이야기예요. 과탐 선택하고 나형 선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애초에 상위권의 목표가 아니었다는 이야기죠. 수학 공부 못하겠으니까 나형 과탐으로 돌린 학생들이에요. 그런데 2002년 3월에 과탐 응시자수는 15만 명이고 미적분 기하, 흔히 말하는 이과죠. 미적분 기하는 13만 6천 명 정도 됩니다. 숫자가 차이가 14,000명밖에 차이가 안 나죠. 그 얘기는 확통으로 도망간 학생들이 좀 적다는 이야기예요. 수학하기 싫어도 그냥 대충 미적분 기하를 일단 하겠다. 왜 그러냐? 대학교에서
이과 가려면 확통하지 말고 미적분 기하 선택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좀 확통으로 좀 덜 도망가고 미적분 기하에서 좀 선택을 하는 그런 식으로 좀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21 수능 선택자 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비율로 적혀져 있는데 생명과학 1, 지구과학 1, 이게 지금 더하면 100%가 아니죠. 왜냐하면 학생당 2개를 선택하기 때문에 더하면 200%입니다. 그러면 한 명이 과탐 선택한 사람 중에 62.5%가 생명과학을 선택을 했고 62.1%가 지구과학을 선택을 했대요. 대충 잡고 찍으면 다 생일지일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물리학, 화학 1, 화학 1 조금 선택했고 2과목은 진짜 선택한 학생이 되게 적죠. 왜 그러냐? 서울대 때문에요. 서울대는 서울대 가려면 1과목 하나, 2과목 하나 해라. 고정이에요, 이거는. 그리고 같은 건 하면 안 된다. 뭐 지구과학 1, 지구과학 2는 안 된다. 뭐 지구과학 1에 생명과학 2 이런 식으로 선택해라. 이게 굴러가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거거든요. 사탐 과탐은 점수를 내는 방법이 이래요. 뭐 Z점수라는 걸 구해서 표준 편차분의 원점수 빼기 평균, 뭐 저식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저런 걸 통해서 하다 보면 뭐가 생기냐? 애들이 잘하면 힘들어요. 내 점수에서 평균을 뺄 거잖아요. 그게 지금 분자에 있잖아요. 그게 크면 좋단 말이에요. 근데 평균이 높아요. 그럼 분자가 작아지고 Z점수가 작아져요. 그러면은 표준점수가 낮겠죠. 네. 그래서 2과목은 잘하는 애들이 엄청 선택한다는 이야기예요. 서울대 갈 학생들이. 물론 서울대 갈 실력이 아닌데 선택을 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서울대가 목표인 학생들이 아니면 2를 선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2 비율이 저렇게 낮고, 그리고 좀 못하는 학생들은 2를 선택하지 않아요. 다 서울대 갈 애들인데 내 표준 점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비율이 저래요. 그래가지고 다 1 위주로 선택을 하고, 그리고 극상위권 중에서도 내가 의대를 갈 거지만 서울대 의대는 좀 무리인 것 같다. 그럼 그냥 원 2개를 선택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원 과목에 저렇게 쏠림 현상이 일어났고, 뭐 2022년 3월은 뭐 저 숫자는 크게 의미는 없는데 2 과목이 없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지구과학 1이 좀 비율이 줄었다. 물리랑 화학의 비율이 조금 늘었다. 왜냐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구과학이 너무 지엽적으로 나오기 시작을 했다.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더라. 그래서 조금 줄었지만 그래도 생일지일이 제일 많죠. 네. 그래서 과목 선택이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다음 표는 작년 수능의 만점자들에 대해서 표준점수와 백분위, 그리고 올해 3월 모의고사에 대해서 만점자들에 대해서 표준점수와 백분위입니다. 여기서 주의 깊게 볼 숫자는 물리학인데요. 수능 선택 과목에 물리학 1과 물리학 2 보시면 다들 비슷한 숫자인데 혼자 좀 튀죠. 94점, 백분위 94. 아까 어렵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과탐. 진짜 어려웠어요. 아니, 물리학이 어려워요, 그냥 공부하기가 싫어요, 어려워요. 다 맞았어요. 백분위랑 표준점수가 저래요. 억울하지 않을까요? 어려운 과목 진짜 열심히 공부해서 다 맞았는데, 근데 시험이 조금 쉬운 것과 애들이 너무 잘한 것 때문에 표점과 백분위가 절해버려요. 그러면 불리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손해보잖아요. 그럼 물리학 2 안 할 거고, 그럼 물리학 2 아무도 안 하면 과목의 존재 의미가 없어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평가는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국어 수학은 좀 바꾸게 된 거고요. 그래서 저런 차이가 있다, 저런 문제점이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사회탐구입니다. 사회탐구도 보시면 숫자 엄청 많은데, 얘도 과탐처럼 응시자 수만 한번 볼게요. 2021 수능에는 사탐 응시자 수가 21만 8천 명, 근데 수학 나형 선택자 수는 26만 7천 명. 이 차이 5만 명이 아까 말씀드렸던 과탐 나형을 선택한 학생들의 차이인 겁니다. 그리고 2022년 3월에는 사탐 응시자 수가 19만 3천 명, 확통 응시자 수는 20만 8천 명. 조금 줄었다는 이야기죠. 한 5만 명 정도가 문과 수학을 선택했던 거에서 한 15,000명 정도, 이 정도로 줄었다. 그 다음에 비율을 보시면 생활과 윤리랑 사회문화가 압도적으로 많고요. 그 다음 그룹이 한국지리, 세계지리, 윤리와 사상, 그 다음에 맨 마지막 그룹이 동아시아사, 세계사, 경제, 정치와 법, 이렇게 3등분을 해서 좀 볼 건데요. 그 3등분의 의미는 아까 생명과학 1이랑 지구과학이랑 비슷해요. 대충 문과생 찍으면 걔네는 생윤, 사문 선택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윤리와 사상을 왜 선택하냐? 어쨌든 윤리가 겹치잖아요. 그래서 생활과 윤리하면 윤리와 사상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생윤, 윤사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지리, 세계지리는 세트 메뉴처럼 선택을 하죠. 그래서 한지, 세지, 지리로 가겠다라는 경우들이 있고요.
솔직히 한지세지를 선택하는 이유는 제 생각에는 이건 좀 약간 과한 생각일 수 있는데 한 50% 정도는 메가스터디 이상 선생님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강의를 들으면 재밌어요. 그냥 듣다가 재미 삼아서 듣다가 그냥 지리에 정착하는 약간 이런 경우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나머지 과목들은 약간 마이너한 과목이에요. 선택하기 좀 무섭고 그다음에 저 과목을 선택했을 때 저 과목을 그냥 공부로서가 아니라 취미, 게임 이런 걸로 즐겨서 좋아하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아까 그 잘하는 학생들이 많으면 힘들다고 했잖아요. 걔네들이 그냥 고정적으로 다 맞아요. 무슨 시험을 내든 걔네는 다 맞아요. 공부를 재밌어서 하거든요, 걔네들은. 얼마나 무섭습니까? 공부하는 게 재밌대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 때문에 저쪽 과목들을 좀 선택하기가 힘들고요. 사탐은 2022년 3월 모의고사에서도 똑같이 과목은 다 열렸는데 시험 범위가 조금 다를 수 있고 뭐 비율로서는 뭐 크게 차이는 없고 그냥 비슷하게 추세가 유지되고 있다. 다행히 사탐은 뭐 세계지리 한 과목 정도 빼고는 크게 백분위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았어요. 예, 뭐 난이도 배분 크게 실패하지 않았다. 뭐 이런 정도.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탐, 사탐은 내가 어떤 과목을 선택하느냐, 그리고 그 과목이 난이도가 어떻게 나오느냐, 그 과목을 어떤 학생들이, 잘하는 학생인지 못하는 학생인지, 어떤 학생들이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되게 간단하잖아요. 저 Z점수 하나 때문에 갈린단 말이에요. 표준 편차 원점수 평균 3개로. 그러니까 되게 많이 갈려요. 너무 영향을 많이 받아요. 유불리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국어, 수학의 점수하는 내는 방법을 되게 복잡하게 바꿉니다. 이거 그림 한번 보세요. 그림이랑 수식이 있는데 어렵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6단계 정도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른쪽 아래 그냥 작게 수식 하나 써놨는데 저게 뭐 선택 과목 원점수에서 선택 과목 조정 원점수를 산출하는 방법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학 공부하려고 오신 거 아니잖아요. 그런가 보다. 그럼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것만 아시면 되지 뭐 저 식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유튜브 검색하셔서 보시면은 잘 설명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건 넘어가고 그래서 이게 우리한테 끼치는 영향은 뭐냐, 우린 이걸 어떻게 해석해서 뭘 해야 되냐, 결국 이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결론을 먼저 볼게요. 결론은 같은 점수를 받았다면 뭐 똑같이 90점을 받았는데 내가 공통과목에서 70점을 받고 선택과목에서 20점을 받을 수도 있고 뭐 공통과목 75점 받고 선택과목 15점 받을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무조건 공통과목을 잘 본 게 유리합니다. 같은 점수를 공통과 선택으로 나눈다면 문제는 그걸 내가 나눌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시험을 잘 봐야 나눌 수 있는 거죠. 그 얘기 무슨 말이냐, 공통과목과 선택과목 중에 공통과목을 잘 본 게 유리하다, 공통과목 열심히 하세요 이 뜻인 거예요. 공통과목을 잘해야 된다 이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저 조정점수 조정 원점수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거 하는 게 다 뭐 하려고? 선택과목의 유불리를 없애려고 되게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데 그럼 유불리가 아예 없냐? 뭐 그럴 순 없겠죠. 난이도가 완벽하게 똑같이 나오면 유불리가 없겠지만 불가능해요. 그거는 누가 내도. 그러면 유불리가 나올 텐데 그거를 평가는 어떻게 조절을 할 거냐? 선택과목 만점자에 한해서 유불리가 분명히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뭐가 유리하고 뭐가 불리하냐? 어려운 과목 시험이 어렵게 나오면 유리해요. 시험이 쉽게 나오면 불리해요. 무슨 말이냐, 미적분이랑 기하가 난이도를 조절을 뭐 조금 실패할 수 있겠죠. 미적분이 조금 어렵고 기하가 조금 쉬울 수도 있고 반대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상태에서 하나 틀리고 2개 틀리는 학생들끼리 비교 아무 의미 없어요. 정말 아무 의미 없어요. 비교 대상은 무조건 미적분 다 맞은 학생과 기하 다 맞은 학생만 비교할 거예요. 내가 기하를 선택하면 하나 틀리는데, 아니 미적분을 선택하면 하나 틀리는데 기하를 선택해서 다 맞으면 점수가 유리한가요? 질문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요. 다 맞는 애들끼리만 유불리가 존재하고 그게 그리고 다 틀린 학생들끼리도 유불리가 존재해요. 그 관심 없으시죠, 그거는. 선택 과목 만점자에 한해서만 유불리가 존재하니까 그럼 뭐가 중요하겠어요? 일단 다 맞고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요? 다 맞고 나서 유불리를 따져야 돼요. 다 맞은 다음에 그걸 따지도록 합시다. 그러면 그래서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국어부터 보겠습니다. 국어는 뭐 제가 국어영어 선생님이 아니기 때문에 제 의견보다는 그냥 강의들이나 이런 데서 했던 말씀들 그냥 객관적인 사실 위주로만 좀 전달을 할게요. 뭐 국어는 공통 34문제 76점, 선택, 화작과 언매 중에서 11문제 24점을 비율로 나뉘고요. 화작, 별도의 공부 필요 없이 그냥 국어 공부하듯이 똑같이 문제 푸시면 됩니다. 별도의 공부가 필요가 뭐 있다고 선생님들이 주장하지만 대부분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어 선생님들은 이걸 별로 추천하지 않아요. 매출이 떨어지거든요. 내 수업을 안 들을 거거든요. 그래서 엄매하라고 많이 하셔요. 강의를 들어라. 들어야 듣고 풀어라. 물론 엄매가 좋은 점도 있긴 해요. 문법 공부하는 게 힘들긴 한데 대신에 지문이 없기 때문에 문제 푸는데 시간이 좀 적게 걸리긴 해요. 그래서 엄매를 선택을 해야 되는 경우는 내가 언어 푸는, 국어 영역 푸는 시간이 되게 모자라다. 근데 나는 다른 과목은 공부를 다 잘한다. 그래서 그러니까 국어만 좀 잘 봤으면 좋겠다. 근데 나는 국어를 선천적으로는 못하는 것 같다. 그러면 그냥 문법 외워서 하면 되겠지만 그게 아니면 화작하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그래서 실제 비율은 저렇습니다. 3월, 4월 이때 뭐 3대1 정도의 비율로 화작, 엄매 비율로 나뉘게 됐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교육청이랑 서울시 교육청에서 출제를 한 건데 화작과 엄매의 전체 평균과 그 다음에 만점자의 표준 점수를 공개를 해줬어요. 여기서 보셔야 될 거는 평균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평균은 활용 가치가 없어요. 저 평균은 의미가 없고 오히려 저게 화작 선택자들이 공통 과목에서 몇 점을 맞았고 선택 과목에서 몇 점을 맞았는지 그 평균이 오히려 필요한데 그걸 공개를 안 했어요. 제 생각에 그거는 뭐 밝히고 싶지 않아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게 중요한지 몰라서일 수도 있고 그래서 아마 이번 6월 평가원 시험 보면은 평가원에서 공개하지 않을까 추측은 하는데 이거는 뭐 아직 모르겠고요. 그럼 봐야 되는 건 저 표준 점수 하나인데요. 화작의 표준 점수가 낮고 엄매가 표준 점수가 3점 높죠. 4월에는 6점 차이 나고요. 저기서 해석해야 되는 건 뭐다? 엄매가 어렵게 나왔다. 그냥 엄매가 어렵게 나왔다. 이거 하나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화작을 엄매로 바꿔야 되냐? 공부할 시간을 많이 투자할 수 있어서 엄매를 다 맞을 것 같으면 고민을 그때 하셔야 돼요. 엄매 가서 하나 틀리고 화작을 다 맞으면 유리할까 질문하시면 안 돼요. 그거 잘못된 질문이에요. 다 맞을 수 있는 공부량을 확보해놓고 공부 시간과 공부량을 확보해놓고 실력을 확보해놓고 나 이거 선택할까 말까 그때 고민 시작하셔야 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수학. 수학은 뭐 문제 수는 공통 21문제 74점, 확통, 미적, 기하 중에서 9문제 선택해서 26점.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수학 선생님이다 보니까 과목에 대해서 좀 할 말이 많죠. 확통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2학년 2학기에 나오는 경우의 수, 그 다음에 수학과에서 나오는 순열조합, 이걸 가지고 고등학교 때 공부를 해서 뭐 확률과 통계를 배우는 과목이고요. 미적분은 여태까지 배운 수학을 다 써야 돼요. 수학상, 그 다음에 수학 1에서 배웠던 것들, 수학 2에서 배웠던 것들 모든 걸 완벽하게 해놓은 상태에서 그거를 업그레이드해서 배우는 거고요. 기하는 중등도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중등도형에서 뭐 엄청 어려운 거 막 신기한 도형 이런 걸 하자는 게 아니라 도형의 정의 그냥 뭐가 수직인지 이등변 삼각형, 직각삼각형 이런 기본적인 걸 하자는 이야기고요. 뭐 수학상에서 배웠던 기본적인 좌표계, 뭐 수학 1에서 배웠던 삼각형에 대한 정보 이 정도를 가지고 선행을 해서 선택 과목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럼 공부량은 어떻게 되냐? 이제 뭐 선행을 해야 되는 고1부터 밑에 학생들이랑 기출을 풀어야 되는 고2 이상의 학생들을 좀 나눠서 볼게요. 선행을 하는 경우에는 만약에 저 문과 갈게 확실하고 확통 선행을 할게요 라고 하면 뭐 기본 정석 센으로 보통 수업을 하겠죠. 그거 하면 좀 잘하는 학생이면 3주면 끝나요. 되게 작다는 이야기예요. 뭐 센 한 7단원 정도밖에 안 되고 정석은 9단원인가 그런데 뭐 필요 없는 단원도 있고 해서 되게 짧아요. 기하 같은 경우는 확통보다 조금 많아요. 센이 7단원인가 그렇거든요. 제가 뭐 기하 할래요 하고 선행을 같이 나가면 한 달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저 미적분 할래요 하고 선행을 나가면 이제 힘들어요. 얘 수학 1, 수학이 완벽하게 다 되는지 확인도 해야 되고 그게 완벽하게 다 돼 있다 하더라도 최소 2달은 잡아야 돼요. 무슨 말이냐? 공부량 일단 최소 선행을 나가는 데 있어서도 2배는 차이 날 거다. 미적분과 기하가. 뭐 확통과 기하는 제 생각에 크게 차이 나지 않는데 미적분 기하가 그 정도 공부량 차이가 날 거다. 그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죠. 고2, 고3이 되면 그런 거 선행은 다 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를 풀 텐데 뭐 자이나 이런 거를 푸는 거 그 기출문제 풀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5배 정도 차이 나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이 차이 나요. 그럼 기한 애들이 공부할 게 없지 않을까? 뭐 그거는 걱정만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 또 대단하신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문제를 찍어낼 거거든요. 진짜 문제가 없어서 고민을 하진 않으셔도 되는데 그냥 미적분이 출제된 게 많아서 공부할 게 많다. 결론은 미적분이 공부할 게 엄청나게 많다 이 얘기인 거예요. 확통은 기하보다 좀 적은 정도 뭐 이 정도가 될 거고요. 그러면 이제 선택 과목 응시자 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2022년 3월 모의고사에서는 34만 명 정도가 수학을 받고 확통, 문과 비율이 60% 정도,
나머지 40%가 미적분 기하인데 미적분과 기하의 비율을 좀 볼게요. 미적분 기하 한 13만 6천 명 정도가 시험을 봤는데 85대 15 정도의 비율로 미적분을 많이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4월에는 기하가 조금 늘었지만 뭐 84대 16 정도. 제 생각엔 이과는 미적분이지 라는 그 말 때문에 그런 것 같거든요. 예전에 과탐이 야 과탐하는데 무슨 생지냐, 너 이과 맞냐, 유사이과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생지 안 하다가 대세가 생지가 됐죠. 물리 화학 어려워서 못하겠으니까. 제 생각에 이거 첫 해라서 미적분이 아직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4월까지잖아요. 6월 이번에 시험 보는데 재수생들 들어올 텐데 걔네들은 고3 때 기하를 안 했어요. 과목이 없었어요. 내신도 안 했고. 그러니까 걔네는 미적분밖에 선택의 여지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서 미적분이 많이 볼 거예요. 그런데 아까 과탐, 사탐 선택에서 누가 많이 보냐 적게 보냐 그래서 어떤 아이들이 보냐에 따라서 유불리가 갈려가지고 그래서 그거 없애려고 많이 노력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미적분이 많이 보니까 안전하다, 뭐 유리하다 이런 거 없어요. 그런 거 다 고려해가지고 그건 인원수에 따른 유불리 그리고 잘하는 애들이 보냐 못하는 애들이 보냐에 따른 유불리도 없습니다. 그냥 선택 과목이 어렵게 나오냐 쉽게 나오냐 그거만 표준점수, 만점자 표준점수에 영향을 끼칩니다. 즉 미적을 많이 하니까 미적을 해야지. 과탐, 사탐은 맞는 말이에요. 과탐, 사탐에서는 애들이 많은 거 선택해야 돼요. 그래야 안전하고 이상하게 잘하는 애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걔네가 1등급을 독차지할 그럴 확률이 없어요. 국어, 수학은 사람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담아줄 수 있냐, 그 실력까지 올라갈 수 있냐, 그 실력까지 올라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3월, 4월에 이제 확통 미적 기하 평균 점수와 표준 점수입니다. 평균 점수는 전체 평균이고 역시 이것도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의 구분을 안 짓고 올려줬기 때문에 뭐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단지 의미가 있다면 확통은 평균이 20점이나 났구나. 확통하는 애들 공부를 정말 안 했구나. 그 다음에 표준 점수에서의 의미는 확통이 조금 쉬웠고 3월에는 미적분이 기하보다 좀 많이 어려웠나 보다. 그런데 4월에는 미적분과 기하가 거의 비슷하게 나왔나 보다. 그리고 확통은 쉬웠구나 역시나 뭐 이런 정도의 의미를 보시면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 우리가 이제 아까도 홍인철 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1등급에서 문과 비율이 6% 정도밖에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팩트인데 그게 확통을 선택해서 분리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확통을 선택한 애들이 수학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걔네가 수학을 못해서 그런 거지 걔네가 잘 봤으면 비율이 똑같이 나오겠죠. 근데 걔네가 수학을 못해서 문과를 간 것도 있고 뭐 꿈에 의해서 간 것도 있고 공부 안 하는 학생들이 확통을 선택하는 것도 이런 게 겹쳐서 그런 거지 뭐 확통을 선택해서 조금 불리하긴 하죠. 만점자 표준점수가 차이가 나니까. 그런데 확통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다. 그럼 이제 문과를 진짜 꿈에 의해서 선택을 했고 수학 잘하는 학생이 문과 갔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는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표준 점수가 이렇고 평균은 이렇다. 결론은 어려운 과목을 선택해서 만점을 맞는 거 그게 중요한 거지 뭐 무슨 과목이 유리하다 불리하다를 말씀드리기는 그런 건 없다. 네. 그래서 최종 선택이라고 빈칸으로 남겨놨어요. 제가 뭐 이번 설명회를 들으시면서 저는 사실 답을 정하고 말씀을 드리고 있었거든요. 이걸 선택해야 된다라고 거의 답을 정해서. 근데 이제 당연히 동의하지 않으실 수도 있고 다른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고 학생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이래서 저는 빈칸으로 남겨놨어요. 한번 적어보시겠어요? 이 설명을 듣고 국어는 뭐를 선택해야 되고 수학은 뭐를 선택해야 되고 과탐은 뭐를 선택해야 될지 한번 적어보시고 제 의견이랑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과탐 하나, 산탑 하나 선택하는 경우는 제외할게요. 그거는 선택한 사람도 없는 것 같고 그렇게 선택한 학생도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없어요. 네. 과탐을 2개를 선택한다면 이과생들은 뭐를 선택하는 게 좋을까? 사실 뭐 그거 정하려고 지금 그거 의견 들으시려고 오신 거 아닐까 싶어서 한번 적어보셨나요? 네.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 추천을 한다면 국어 화작해라, 수학 기하해라, 과탐 생명과학 1, 지구과학 1 해라 라고 말을 할 거예요. 뭔가 공통점이 느껴지셨나요? 셋 다 공부에 그렇게 시간이 좀 덜 드는 과목들이에요. 상대적으로 쉽다고 말하는 과목들이고
그 시간 빼서 수학 공부하라는 뜻인 거예요. 수학 1, 수학이 엄청 어렵게 나오고 그거 나오니까 그 시간 좀 덜 줄여서 공부 좀 시간 덜 투자해도 되는 과목들에서 해라. 쉽잖아요. 다 맞아야지 일단. 다 맞고 나서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럼 최상위권 학생들은 다 맞을 것 같은 학생들은 좀 고민을 하긴 해야 돼요. 내가 화작 대신에 엄매로 바꿔야 되나? 기하 대신에 미적으로 바꿔야 되나? 원 대신에 투로 바꿔야 되나? 고민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고민은 고3 학생들은 하면 안 돼요. 고3 학생들이 그거 고민해서 과목을 바꾸면 나는 올해 대학을 가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년에 갈 것이다를 말하는 거랑 똑같아요. 다시 공부해야 돼요, 걔네들은. 그러니까 고3 말고 이제 고2 밑에서 화작에서 엄매를 바꿔야 되는 경우는 누가 있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국어 문제를 푸는데 유별나게 시간이 모자라다. 그런데 다른 과목은 되게 잘 보고 있어서 시간이 좀 남는다. 뭐 그런 경우에 한해서 엄매를 할까? 고민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도 화작하라고 할 건데 고민은 그런 학생들이 하는 거고요. 기하에서 미적분을 바꾸고 싶다라고 말한 학생들이 있다면 너 미적분 다 맞을 만큼 공부할 시간 있냐? 수학 1, 수학이 다 끝나서 미적분에 모든 시간을 쓸 수 있니? 라고 확인을 하고 그리고 나서 말할 것 같고요. 1과목에서 2과목으로 넘어가려는 학생들이 있다면 너 서울대 갈 성적 되냐라고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물을 것 같아요. 투 선택하는 이유는 서울대 가려고 선택하는 이유밖에 없다 라고 물어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면 이제 고민을 같이 해야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화작, 기하, 생일, 지일 이렇게 추천을 할 겁니다. 문과 국어, 수학, 사탐이죠. 그래서 얘도 선택을 한다면 비슷하겠죠. 국어, 화작, 수학, 확통, 사탐은 생윤 플러스 사문 아니면 생윤 플러스 윤사 아니면 한국지리 플러스 세계지리 이렇게 선택하라고 할 것 같아요. 역시 이것도 이과 선택이랑 비슷하게 공부량이 좀 적고 시간을 내서 그 문과생들이 수학 점수를 못 받아서 분리했던 거 그거 커버하라고 수학 공부하라고 이렇게 조합을 한 거예요. 그럼 역시 선택을 좀 바꿀 학생들이 있겠죠. 화작을 엄매로 바꾸는 학생들은 똑같고 그 다음에 이제 문과에서 고민을 많이 해요. 저 수학 잘하는데 나름 잘하는데 기하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미적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네, 없을 줄 알았는데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 기하 하지 말라 그래요 저도. 근데 진짜 죽어도 난 확통해서 표준 점수 손해보는 게 싫다. 그러면 진짜 모든 거에 다 완벽하게 된 상태에서 기하를 할 수도 있다라고 말은 해요. 미적분을 한다고 하면 아니다. 넌 그 여지도 없다. 확통과 미적분의 공부량이 얼마가 차이가 나고 네가 미적분을 할 것은 이과를 갔겠지라고 하면서 미적분을 애초에 선택 영역에서 지워버리고 기하를 선택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하는 학생들은 이야기는 나누지만 그래도 확통하라고 해요. 표준 점수는요. 기도해라. 평가원 제발 확통 조금 어렵게 내서 확통 어려워도 나 다 맞을 수 있는데 확통 조금만 어렵게 내서 표준 점수 조금 덜 불리하게 해주세요. 기도해라. 그냥 확통하고 다른 거 해라.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수능 선택 과목은 이런 식으로 제 나름대로의 답은 이렇게 되고요. 그거 가지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거죠. 어느 정도 답이라고 제시를 해줘야 난 그거 틀렸다고 생각하는데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고 나도 이렇게 생각한다 뭐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으니까 이건 제 생각인데 그런 결론이 좀 나는 설명이었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근데 이제 사실 여기 고3 학부모님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고2, 고1 이렇게 내려가시는데 사실 제 생각엔 오히려 내신 과목 뭐 선택하지에 더 관심을 갖고 오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원래는 계획이 없었거든요. 주제가 수능 선택 과목 가이드잖아요. 근데 이제 내신 과목 물어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근데 이제 학교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너무 선택할 수 있는 게 폭이 다르고 다양하고 어디는 뭐 기하랑 확통 중에 선택인데 어디는 기하랑 미적 중에 선택이고 어디는 뭐 과탐, 사탐, 과탐 여러 개 중에 하나를 고르는데 어디는 과탐, 사탐 골고루 놓고 고르다 보니까 뭐 과탐을 많이 할 수도 있고 사탐을 많이 할 수도 있고 너무 많이 달라서 이거를 제가 답으로 낼 수가 없어요. 얘는 일관적으로 이거 하세요라고 했는데 과목이 없는데요? 이럴 수 있잖아요. 학교에 과목이 없는데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신 과목에 대해서는 평가 기준을 알고 들어가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이게 상대평가를 하는 과목인지 절대평가를 하는 과목인지 이게 뭐 그게 이제 진로 선택 과목인지 그냥 일반 선택 과목인지 그 기준을 보고 그 기준을 어디다 써먹어야 되냐 상대평가하는 과목 있잖아요. 그거는 무조건 대세를 따르셔야 돼요. 학생이 많은 쪽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야 망하지 않아요.
등급을 나 되게 잘 본 것 같은데 등급이 왜 이렇지? 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학생이 적으면. 그래서 상대평가인 과목은 무조건 학생 수를 보고 선택하셔야 돼요. 학생이 많은 걸로. 적은 거 가서 독고다이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사람 많은 거 선택해서 대세에 따라라. 이게 답일 것 같고요. 절대평가인 과목들은 학생 수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ABC이기 때문에 내가 잘하면 끝 이거기 때문에 절대평가는 그런 거 말고 차라리 뭐 수능이랑의 연계를 선택을 하든지 아니면 과목의 공부 부담이 적은 과목을 선택하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상대평가랑 절대평가 그게 제일 중요해요. 내가 선택하려는 과목이 평가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 보고 내가 학생 수를 기준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지 공부 양과 수능을 기준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지 이걸 갈라야 될 것 같고요. 그럼 학교마다 이제 들고 질문을 하실 거예요. 그 가르는 그런 선택 과목 기준이 나오면 그런 건 아마 이제 일반고 가이드나 고등학교 선택 과목 가이드에서 학교별로 나오면 하나씩 아마 하게 될 거고 그게 이제 고1에서 고2 넘어가는 게 첫 선택이고 고2에서 고3 넘어갈 때 사실 한 번쯤 해보셔가지고 그렇게 걱정 안 하실 텐데 고1에서 고2 넘어가는 거 그때 학교별로 한번 따로 설명을 해서 이거 선택하시라고 좀 추천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학교별로 따로 해야 돼서 여기서 막 다 할 수는 없을 내용 같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수능이랑 연계는 무슨 뜻이냐 그 고3 때 내신이 되게 좀 갈려요. 이미 정시파가 된 학생들 이미 고3 내신 따위에 관심 없는 학생들 있잖아요. 그 학생들은 아무거나 선택해도 되죠. 이미 정시파인데. 그런데 약간 수시에 발을 걸치고 있는 학생들 있잖아요. 과목 그 내신이 뭐 그렇게 망하지 않아서 그리고 사실 대부분 발을 걸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수시파가 있다면 수시파는 약간 수능 때 볼 과목을 선택을 하셔야 돼요. 수능 때 미적 볼 건데 아니 기하 볼 건데 나 미적 영원히 안 할 건데 고3 때 또 미적을 하면서 내신을 공부하겠다고 신경을 쓰겠다. 뭐 어쩔 수 없는 선택일 수 있긴 하지만 좀 약간 수능이랑 연결돼서 선택을 하셔야 되고 국어 수학은 그나마 좀 덜한데 특히 탐구 영역은 고3 때 내신하면서 공부하는 양이 되게 많잖아요. 그걸로 수능 공부 충분히 되거든요. 어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탐구 영역은 특히 수능이랑 좀 연결지어서 선택을 하셔야 되고 국어 수학은 국어는 뭐 크게 없는데 수학은 조금 어렵긴 해요. 기하를 하는 게 맞는데 내신 미적분을 해야 되는가? 저는 내신 미적분 그냥 기본 정도만 하고 그냥 기하해라라고 말을 하는데 이제 내신 잘 봐야 되는 학생들은 또 그게 어렵잖아요. 저는 그래도 기하라고 할 것 같아요. 네. 그렇고요. 네, 그래서 이제 나름 좀 결론을 얻어가셨으면 좋겠어서 약간 좀 확답식으로 말씀드린 건데 학생마다 이제 조금 이야기를 해보시고 이대로 설득이 되는지 그걸 하라고 했을 때 그게 안 돼서 학생과의 의견 충돌이 있어서 뭐를 선택해야 되는지 좀 물어보시거나 이런 거 있으면 학원에 연락 주시면은 학생이랑 같이 한번 상담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뭐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질문 있으시면 네.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없으신가요? 아마 학생들 개별적으로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될지 물어보시는 내용이라서 없으실 것 같은 느낌인데 그런 내용이시면은 따로 이제 학원에 문의 주시거나 뭐 저희 반 학생들이면은 저한테 그냥 연락처 있으실 테니까 연락 주시면 되니까 네, 오늘 설명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